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확실히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축복할 일이고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근데 분명 2, 3년 전에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혼자가 됐다라는 경우도 요새는 종종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봄에 결혼식장 갔거든요. 가을에 만나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네, 조촐하게 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표현이네요. 결혼식 말고 결혼을 준비하자. 네. 네. 저도 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주말에 결혼식 사회 부탁을 좀 많이 받는 네. 편인데, 저 예정돼 있던 결혼식이 파혼이 됐다. 뭐 이런 경우도 요새는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혼이 워낙 또 많으니까 저희 같이 이제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좀 아픈 멘트들이 하나 생겼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랑 신부의 제 1회 결혼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몇 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너무 흔하게 그렇게 되니까 제 1회라는 표현을 네.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이제 표현을 하는군요. 마음 아픈 개그죠 사실은. 네. 예. 근데 확실히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둘이 살다 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양육권, 양육비 문제잖아요.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일단 이혼할지 말지 정하는 거. 네.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이 이제 재산 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정말 이혼이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럼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정말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경우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는 쪽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비양육권자가 이 양육비를 그렇게 안 준다면서요. 이게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치사할 정도로 안 주기도 하는데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봤더니 양육비를 받아야 할 대상 10명 중에 7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 미지급이 아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 양육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어머니, 저 이번 달 학원비 나왔는데요. 되시겠어요? 그럼 아들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그건 꼭 마련할 거야. 엄마 나도 엄마 나 개그 소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연기학원 보내줬어. 연기? 그건 우리 그냥 TV 보고 연습하자. 아니 형은 학원비는 되면서 안 되잖아요 엄마. 야, 임마. 연기도 아무나 하냐? 아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사치야. 왜 때려? 그리고 그게 무슨 사치야? 같이 있는 일이지. 어머니, 이번에도 아버지가 양육비 안 보내줬어요. 아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더라. 나쁜 인간이 내 일평생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빠 아니 엄마 전 남편 진짜 나빠. 어머니,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집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네 아빠한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일시불로 한 번에 다 받아내려니까 그냥. 왜 또 전화야? 당신 또 양육비 얘기하려는 거지? 지긋지긋하다 진짜. 벌써 몇 년째야? 지긋지긋? 양육비 한 번을 안 주고 당신은 어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뻔뻔하냐. 정말 뻔뻔해 김일중 씨. 누구야? 길이야? 쟤는 누굴 닮아서 말이 저렇게 되바라졌어? 여튼 이제 둘 다 성인이잖아. 이제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버지 진짜 너무 하시네요. 누가 들으면 양육비 그동안 따박따박 준 줄 알겠네. 됐고 우리 애들 20살 이전까지 밀린 양육비 한 번에 다 내놔. 노. 당신은 법을 참 모른다. 다 큰 자식에게는 양육비의 의무가 없어요. 그게 이 나라 법이라고. 뭘 알고 떠들어야지. 딱 기다려. 내 사돈의 팔촌이 변호사야. 왜 이래? 그 임주혜 누나. 딱 기다려.
내가 훌륭한 변호사님 섭외했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낸다 이거야. 그러시든가. 성혁이, 길이, 이젠 니들도 돈 벌어서 살아. 아빠는 바빠서 이만. 자, 이렇게 그 중에 실명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예, 전 남편 역할 참 이분 나쁜 아빠네요. 그런데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나쁜 아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네. 엄마도 있죠. 네. 양육비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예요. 이 양육비는 내 아이에게 주는 돈인데 이거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아이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라 내가 다 쓰고 남은 돈 양육비 보내는 게 아니라 양육비부터 보내고 남은 돈으로 내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아빠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린 양육비를 내가 한 번에 받아내겠다. 소송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실제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건은 아들 하나를 양육했던 사례인데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971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7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듬해 74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요. 84년이 돼서야 이혼을 했는데요. 별거 때부터 약 19년간 혼자서 아들을 양육했지만 이혼 후에 남편 B씨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군요. 그럼 대체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6월, 그러니까 아들이 성인이 되고부터 또 23년 후에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32년 후에나 네. 예,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양육비를 못 받은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과거 양육비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판단을 했는데 2심은 또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아서 A씨가 패소하게 된 거죠. 양육비를 이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패소까지 했다라니 참담합니다. 네. 너무 속상한데요. 근데 이 소멸시효가 뭐죠? 이 공소시효 같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을 때 처벌이 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되지 않는 게 공소시효라고 하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요. 권리 위에 내가 너무 오랜 기간 잠자고 있으면 그때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뭐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하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동안은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양육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그 금액이 딱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씨의 아들이 1993년도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양육비 권리도 소멸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이 소멸시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자녀가 성인이 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당시 재판으로 하든 협의를 하든 뭐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서 이제 시효 제도는 둘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법 조항에는 시효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일비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게 되면서 기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은 상대방은 이제 평생 어떤 불안전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니까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만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걸 판단한 것이지 과거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라고 해도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청구를 하신다면 당연히 그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씨가 진작에 좀 법에 호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또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양육비를 정말 제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또 이행 명령을 통해서 법적 강제 방법. 그러니까 월급에서 회사가 바로 양육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와, 형사처벌이 가능했다는 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야, 이 실제로 실형받는 부모가 있나요? 네,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무려 1억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가 징역 3개월 선고를 받고 법적 구속이 됐는데요.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아내 C씨에게 전 남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까지 자녀 한 명당 월 4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 푼도 보내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양육비 미지급 재판으로 가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인데 이렇게 실형이 나온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임 변호사님? 맞아요. 사실 양육비 미지급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 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장기간 이렇게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게 그럼 실형이 선고되면은 그동안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양육비를 또 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형을 내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뭐 벌금형이라던가 집행유예형을 통해서 강제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리의 한 줄 평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은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 공격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낳았다고 다 부모입니까? 양육비는 아이들의 목숨줄입니다. 최소한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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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라. 수행하라! 수행하라! 맞습니다. 이 채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말이죠. 사실 양육비는 아이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죠. 건강한 아이들의 지금 또 내일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양육비일 텐데요. 부디 양육비가 부모 갈등의 연장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좋은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